제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만약에 연극이라고 치면은 엑스트라로 살았던 것 같거든요. 매일매일 플랜 도시를 이제 반복해서 하면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한테 주도권이 없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리더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업무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예전에 저라면 진짜 생각도 못했던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 변화가 사실 놀랍기도 하고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어느 순간 깨달았고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공직 유관단체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홍행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굉장히 오래 썼는데요. 대학생 시절부터 20년 넘게 다이어리를 사용을 했고요. 근데 혼자 쓰게 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0년 넘게 그거를 찌르기게 포기는 안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포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다이어리를 써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나한테 맞는 다이어리는 어떤 게 좋을까 하면서 그랬는데 동생이 어느 날 PTS 다이어리를 저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단톡방도 운영을 한다고 하고 명사 특강도 같이 들어가 있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써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1년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건강이고 두 번째가 재테크고 세 번째가 영어입니다. 제가 원래도 체질적으로 좀 허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운동이나 이런 식습관을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되게 건강하지 않아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진짜 1순위로 올려야겠구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건강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재테크는 제가 되게 재무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은 재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좀 잘하고 싶은 부분들, 가족들한테 조금 더 여유롭고 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순위로 했고요. 또 영어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는 데나 아니면은 발전 영역을 넓혀가는 데에 대해서 한계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갈 때 딱 장애물처럼 영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않고 좀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영어 쓸 일 별로 없긴 한데 외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혹은 가끔 전화로 외국인이 전화를 했을 때 제가 제대로 못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 될 때 되게 부끄럽고 그 정도에 되게 저희 자존감을 낮추고 그러니까 한계를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많이 성장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제한사항을 계속 영어에서 느끼게 되니까 내가 진짜 꼭 잘하게 되고 싶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매일매일 플랜 도시를 이제 반복해서 하면서 이게 시각화되더라고요. 10분 단위로 내 생활이 시각화돼서 보여지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계획을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한테 부끄러운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을 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딱 돌아봤더니 하루 종일 잠만 잤어.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TV만 봤어. 이러면 너한테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는 말자 하는 게 첫 번째 되게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의 변화, 달라져야겠다는 결심 이런 부분이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도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우선순위 3가지를 정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꼭 실행을 해야겠다는 실행 욕구가 되게 강해졌어요. 회사에서 그냥 해야 되는 일들로만 흘려보내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시간 때우는 형태로 지나갔었는데 그게 아닌 제가 주도적으로 꼭 해야 될 일,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되게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제 인생에 대한 주도권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 계획을 할 수가 없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시간에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한테 주도권이 없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정말 잘못된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미래, 퓨처 셀프를 완성을 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는 되게 강한 의지가 생겼던 선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냥 제가 일정을 놓치지 않고 체크할 수 있도록 먼슬링은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위클리 칸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위클리 칸 쓰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이번 주에는 꼭 내가 계획한 업무와 내가 사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꼭 완성해야지, 이런 기분으로 딱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칸은 데일리 칸인데요. 플랜을 딱 세우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하루를 반성하는 이 부분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주도할 수 있는 하루하루, 그 일명 완벽한 하루를 하루씩 늘려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선순위가 제일 하단에 가 있는데 앞으로는 제일 상단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미션 같은 거 있으면은 작성을 하고, 제가 또 독서를 좋아하니까 이번 주에 하고 싶은 독서 목표, 그리고 업무 목표, 그리고 사적인 일정이나 뭐 계획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작성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플랜은 보통 전날 저녁에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두는 이제 그날 사실 금방 좀 잊어먹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는 즉시 보통 조금 쓸 수 있으면은 그때 표시를 하고요. 아니면은 당일날 저녁에 시칸과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내가 이거를 했고 이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형태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광펜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구분할 때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되게 작성 잘하시는 분들은 부러운 게 딱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 개인 일정하고 회사 일정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 다양하면 좀 혼란스러우니까 색깔 구분을 하는 특별한 기준보다는 약간 시간대만 다르게 표시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아침 일정이 있으면은 그 다음은 뭐 다른 색으로 하고, 그 대신에 색깔이 너무 다양하면은 머릿속에 좀 혼란이 오니까 3가지 이내로 하고 싶긴 한데, 회사에서 쓰는 색상과 집에서 쓰는 색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색이 좀 많아지긴 하는데요. 이제 좀 바꿔가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럼 두 칸에 이렇게 숫자 쓰신 거는 이건 하루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만족도로 1점에서 5점 만점인데 5점은 가장 이게 중요도가 높은 일을 완성도 있게 했다 하면은 5점이고, 이 부분은 너무 좀 소홀히 하거나 왜 이 정도밖에 못했을까 반성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1, 2점을 좀 주고 있고. 그러면 C칸에도 이렇게 중하 이런 거 표시되어 있는데 그건 하루 전반 만족도를 표시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중하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하루의 만족도가 높다 하면은 상으로 주는 편이고, 그런 날이 근데 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핵심 업무나 너무 중요한 업무를 해서 다른 일이 좀 소홀했다고 해도 좋을 때는 상을 줄 때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요한 일 하나도 못하고 계획대로도 잘 못하면은 하 점수를 주고,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무난했다 하면은 중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칸에는 뭐 감사일기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날 제 그냥 심경을 좀 작성을 많이 합니다. 뭐 힘들었던 일이나 뭐 좋았던 일이나 기억에 남기고 싶은 일들, 그런 거 하고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거 위주로 좀 그때그때 조금 다르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글씨를 못 쓰는 편이어서 그렇긴 한데, 주로 좀 업무와 아이디어를 조금 많이 갑자기 생각나는 아이디어 노트칸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많이 써놓는 편이고요. 제가 이제 건강을 좀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하면서 정기적인 이제 건강 검진도 받고 하는데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건강 관찰일기를 써야겠다 하는데 이것도 어디서 써야 될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트칸에다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를 보내시면서 뭔가 낭비 시간이 생겼거나 그런 건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하시고 그걸 나중에 어떻게 뭔가 보완해서 해야겠다 이런 건 어떻게 작성을 하시는 편이세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전에 웹소설을 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없애고 싶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멘토링 프로젝트 하면서 사실 낭비하는 시간을 없애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여기에 좋은 습관을 넣으니까 나쁜 습관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없으면은 늦게 일어나게 돼요. 그 시간대 그 공간에 내가 두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안 하면 나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퇴근 후에는 어떤 걸로 대체를 지금 하고 계신지 그게 지금 되게 영어 공부하고 독서로 원래 책 읽는 걸 워낙에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독서 모임이나 뭐 영어 공부 인증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좀 어느 정도 강제성을 스스로한테 좀 부여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은 솔직히 조금 느슨해지긴 해요. 네. 환경 설정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낭비 시간을 줄여나가셨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더 제가 만들고 싶은 습관입니다. 사실 제가 써보니까 되게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성장과 배움의 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 회사에서도 후배들 보면 그런 친구들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사실 첫 번째로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성향이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런 다이어리가 있는지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 헤매다가 발견을 한 경우였고, 또 그런 정보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천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사회생활 처음 한 그런 친구들, 너무 막막하고 내가 목표를 뭐로 잡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후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제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만약에 연극이라고 치면은 엑스트라로 살았던 것 같거든요. 인생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있으면 그냥 군종 역할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리더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제가 업무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또 기관 내 제 업무 분야에서 뭐 단체 포상을 포함해서 8개 표창을 받고, 교육 받다가 또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한 적도 생기고, 예전에 저라면 진짜 생각도 못했던 여러 가지 경험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랑할 수도 있고 중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 변화가 사실 놀랍기도 하고,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어느 순간 깨달았고, 그리고 점점 앞으로 나는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나는 평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귀감이 되는 역할도 하고 싶고,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또 책도 한번 써보고 싶고,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고 있습니다.